아버님 영어 뭐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영어 아직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직까지 안 시켜요?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서 막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동네 영어하고 영어를 진짜 해야 되나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도 이 개인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찬호입니다. 저는 사회학을 연구하고 있고 현재 글을 쓰는데 전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 아내가 경력이 단절된 것은 100% 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일터로 복귀를 하면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하니까 이건 내 거야, 이건 너 거야, 이게 아니라 육아를 제가 하거든요. 저는 근데 남성, 아빠가 육아에 참여한다, 도와준다, 그러면 아이가 뭔가 이렇게 또 밝아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잉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아빠 효과의 핵심은 결국 독방 육아를 하게 되면 가정이 여러모로 힘들어진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한국의 어떤 가부장적 정서로 들어오게 되니까 아빠만의 효과라고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해줄 수 없는 육아는 하루 15분 레슨인 거 그런 거예요. 하루 15분으로 육아가 완성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막 엄마나 해줄 수 없는 아빠만의 어떤 놀이들, 그러면서 굉장히 육아의 본질 자체가 흐릿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어른이 한 명 더 투입된 효과다라는 것이죠. 좋은 어른이 한 명이 더 투입이 되면 원래 한 명이 가부가 걸린 육아가 점점 약해지니까 그분도 아이를 대할 때 조금 안정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게 시너지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빠 효과는, 아빠만의 효과는 절대 아니다. 제가 뭐 모성은 좀 굉장히 심각한 고정관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딱 많은 분들이 막 어떤 어머니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냐 막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이라기보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어떤 모성이 가득한 사람만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사람도 출산을 하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 세계 전체가. 그렇다면 사실상 여전히 이런 사회에서 모성이라는 걸 여성에게 강요하게 될 때 우리가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존재하죠. 그럴 때마다 그 책임을 여성, 그 엄마에게 묻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시스템이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학에서는 그걸 은폐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의 나쁜 것을 포장하는 데 아주 탁월한 어떤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육아라는 것이 사실상 다른 아이가 어떤 식의 지금 수준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육아를 경쟁한다라는 것은 모성의 고정관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내가 좋은 엄마다라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또 다 부모 탓이에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입학식날 가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교육이 다 옵니다. 막 아버님 영어 뭐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영어를 당연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 아직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홍보하러 와놓고 본인이 놀래버린 거예요. 영어를 아직까지 안 시켜요?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비판하면서도 집에 오면서 막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동네 영어하고 영어를 진짜 해야 되나 하면서. 근데 그런 거예요. 어떤 이제 육아 경쟁이라는 거는 비판을 하면서도 이 개인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그 굴레라는 것이 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인 전체가 굉장히 큰 어떤 이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인이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육아도 특별하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어릴 때 무슨 문제집 하나 풀고 막 한글 단어 하나 맞추면 막 천재 났다고 막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남보다 뭔가 돋보여야 된다, 내가 남보다 평균치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 정서가 평균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 마음의 어떤 굴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또 과잉된 칭찬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에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냥 삶이 평범함의 연속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 어떤 성과를 갖고 왔을 때 막 박수를 치면서 너가 남보다 잘했다 특별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결심 없이 평범하게 살아도 개인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회학자 오찬호입니다.